네, 안녕하세요. 책 읽는 시간에 착한 소식입니다. 4월 1일부터 4월 14일 오늘까지 꿈과 돈 책을 읽었습니다. 저자 니시노 아키히로, 최지연 옮김. 모든 꿈이 비즈니스가 되는 미래. 이게 아마 일본어로 꿈과 돈이라는 뜻이겠죠. 이건 김자니까 맞는 것 같습니다. 2주 동안 한 권의 책을 독서 모임에서 함께 읽었습니다. 독서 모임 이름은 천독이고요. 오늘 시간에는 이 꿈과 돈에서 흥미로웠던 부분, 가슴에 남았던 부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선 목차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첫 페이지에 이런 문구가 나옵니다. 명심해. 꿈을 이루려면 돈이 필요하고 돈이 모이려면 꿈이라는 그릇이 있어야 해. 주원규 PD, 유일남 님께서 추천사를 써주셨네요. 유일남 님께서 추천의 글도 써주셨어요. 이 부분은 스킵하겠습니다. 프롤로그. 넌 왜 꿈을 포기했어? 라고 질문을 저희에게 던집니다. 과연 우리가 정말 꿈을 포기했을까? 라는 질문에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살면서 직장을 다니고 가정을 돌보고 시간이 없어서 꿈을 포기했다고 말은 안 했지만 꿈과 멀어졌던 것 같습니다. 목차 부분 흥미로운 주제가 많은데요. 1장은 돈에 관련된 거고요. 2장은 꿈에 관련된 겁니다. 그 다음에 3장에서 다시 돈으로 돌아가죠. 각 장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부분 한 부분씩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1장 목차입니다. 돈이 부족해서 목숨을 끊지 마. 빈자의 생태계, 고가의 상품에 불만을 제기하는 사람들. 부자의 생태계, 도움이 되지 않는 기능에 기꺼이 큰 돈을 내는 사람들. 꿈의 계산식. 기능을 파는 순간 비싸게 느껴진다. 너의 도전에 거금을 투자하는 사람의 삶을 상상해봐. 내가 다 일해야 한다는 생각, 상품을 다 팔아야 한다는 생각. 이 부분 84페이지 괜찮았던 것 같습니다. 엔터테인먼트를 제작하려면 돈이 들어. 내 이벤트에 오는 사람은 알겠지만 난 티켓 매출이나 굿즈 매출로 채산성을 맞추는 엔터테인먼트에는 별로 관심이 없어. 채산성 같은 건 전혀 신경 쓰지 않고 미술이든 조명이든 뭐든 할 수 있는 건 다 때려박는 스타일이야. 그래서 뮤지컬을 공연할 때는 티켓과 굿즈를 모두 다 팔아도 적자가 1억 엔이 될 때도 자주 있어. 그 대신에 부족한 금액을 어디에서 충당할지 생각해. 이런저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기서부터가 본론이야. 먼저 사람의 노동력에 의지하면서 만들어낼 수 있는 돈에 한계가 있다는 걸 기본적으로 염두에 두는 게 좋아. 너의 하루는 24시간밖에 없는데 거기서 수면 시간, 식사 시간을 빼면 남는 건 기껏해야 15시간에서 16시간이야. 사람의 노동력에 의지하면 시급 곱하기 15에서 16시간이라는 거지. 하루에 벌 수 있는 돈의 한계가 돼. 아무리 시급이 높아져 봤자 너는 평생 일을 해야만 돈을 벌 수 있어. 즉, 이 돈은 네가 직접 움직여야만 벌 수 있는 돈이지. 지금부터 한 가지 비밀을 들려줄게. 개인이 가장 비싼 쇼핑을 한다면 어떤 게 떠오르는 게 뭐야? 아마 집이겠지. 35년짜리 대출을 받아서 사게 될 거야. 최근에는 40년 대출도 많아지는 추세야. 2021년 신축 아파트 구매 시 평균 대출 금액은 수도권이 4,919만 엔, 관서 지역이 4,091만 엔이라고 해. 엄청나지? 저희 한국으로 치면 평균 대출 금액이 한 4억에서 5억
신출에 대한 대출은 약간 더 높을 수도 있겠죠. 왜냐면 정부에서 9억 이하, 9억 이상으로 기준을 나누니까 신축 아파트의 경우 수도권에서는 9억 정도라고 생각합니다. 이 돈을 모으려면 참 오래 걸리죠. 그런데 집은 왜 비쌀까? 사람들은 이 문제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아. 넌 어때? 집 자재를 많이 사용해서 비싼 것도 건축가를 많이 고용해서 비싼 것도 아니야. 그런데 대체 왜 이렇게 비싼 걸까? 집이 비싼 건 집이 일하지 않기 때문이야. 집이 일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네요. 일을 안 하네요. 당연한 말이지만 집의 가격이 10억엔일지라도 너에게 매년 10억엔을 벌어다 준다면 이 집은 과자보다도 저렴할 거야. 그런데 집을 지을 때 어떻게 하면 집이 돈을 벌게 할까에 대해서 생각하는 사람은 거의 없어. 돈은 사람이 번다는 고정관념에 사로잡혀서 우리 집 바닥과 벽이 일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지 진지하게 고민하는 사람은 없다는 거지. 여기서 저는 한 대 얻어 맞은 것 같은데요. 내가 어떻게 하면 집을 사지를 생각을 했지, 어떻게 하면 내가 만든 집이 돈을 벌어다 줄지를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정말로 한 번도. 그냥 상가 같은 경우는 좀 이쁘게 꾸며서 사람들을 이렇게 오게 한다, 이런 생각을 해봤는데 내가 거주하는 집을 그렇게 만든다? 정말로 생각해 본 적이 없거든요. 그런데 니시노 아키히로는 그걸 현실화 시켰습니다.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이 책이 298쪽에 인쇄된 사진은 2022년 말 효고현 기와니시시에 지은 우리 집이야. 자, 한번 298페이지 넘어가 보겠습니다. 298페이지. 네, 요 사진인 것 같네요. 어떻게 보여드려? 요 사진입니다. 정말 멋있네요. 이게 천장이 층고가 엄청 높아요. 그쵸? 어디까지 가 있는 거죠? 계단 타고 막 이렇게 올라가요. 이렇게. 여기 니시노 앉아있고 서재. 사실 이 그림이, 뒤에 더 큰 그림이 있는데, 여기입니다. 여기. 예, 잘 안 보이시겠지만, 아까 요 자리에 앉아 있었던 거예요. 요 자리에 앉아 있고, 여기 계단 이렇게 올라가고, 여기다 비행기 하나. 와, 엄청 스케일 크네요. 이런 생각을 앞으로는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우리 집이래요. 네, 요 부분만 읽어도 1장은 정말 괜찮습니다. 지금 7분 됐는데 마지막으로 한번 인상 깊었던 거 또 한번 찾아가 보겠습니다. 2장은 꿈에 관한 이야기고요. 올바른 서비스보다는 반하는 서비스, 이런 이야기도 나옵니다. 이 부분 참 재밌었고요. 박리담의 게임은 끝내고 시세를 무시하는 법을 알아보자, 이런 것도 나옵니다. 고객과 팬은 다르다. 지금은 팬을 모아야 되는 시기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꿈을 돈으로 바꾸는 계산식, 고객을 팬으로 바꾸는 방법. 참 정말 다 읽고 싶은 부분인데, 꿈을 돈으로 바꾸는 계산식, 그리고 고객은 팬과 다르다. 이 부분 한번 가볼게요. 우리가 꿈이 있다면 돈으로 바꿀 수 있대요. 151페이지 가보겠습니다. 꿈을 돈으로 바꾸는 계산식. 고객을 팬으로 만드는 일이 중요하다고 해도 그 방법을 모르면 시작도 할 수 없잖아. 그래서 여기서는 팬을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말할게. 이건 모든 개그맨이 경험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개그맨의 티켓 파워가 가장 막강한 시기는 TV에 나오기 시작했을 무렵이야. 이 두 줄이 참 중요합니다. 개그맨의 티켓 파워가 가장 막강했던 시기는 TV에 나오기 시작했을 무렵입니다. 거기서 절정을 맞이하고 그 후에는 보통 내리막길이거든. TV에 나오고 있으니 인지도는 올라가는데 티켓 파워가 그걸 따라가지 못해. 왜 TV에 나오기 시작했을 무렵인지 여기서 설명해 주는데요. 처음에는 저도 잘 이해 못했습니다. 그런데 한번 보시면요. 우리도 킹콩 TV에 나오기 시작했을 무렵에는 콘서트 티켓이 몇 초 만에 매진되곤 했어. 극장에 들어오지 못하고 밖에서 기다리는 뱅이 2,000명이었어. 엄청난 인기였다니까. 하지만 우리가 진행하는 프로그램이 황금 시간대에 방송되던 무렵에는 콘서트 티켓이 다 팔리지 않아서 300석짜리 극장도 다 못 채웠어. 즉 TV에 나오는 시기, 그러니까 무명에서 TV로 나오는 시기에 유명해지고요. 즉
인기 없었을 때 인기 있는 반열에 오를 때 유명해진다는 거죠. 자,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합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지극히 간단해. 너를 응원할 명분이 없어서야. 요 위에 조금만 더 읽어줄게요. 하지만 몇 년 후 무도관에서 콘서트를 하게 되면서 킹콩의 인기는 V자 회복을 이루게 돼. 자, 하락하는 공면이 있었는데 이걸 다시 V자로 올렸대요. 어떻게 그렇게 했을까요? 이 무도관 입성은 우연히 이룰 수 있었던 게 아니야. 팬을 분석하면서 이들의 특성에 대한 가설을 도출했고 그것을 반복해 검증한 끝에 한 가지 대책을 세웠어. 철저한 분석 끝에 인기를 얻어서, 즉 팬을 만드는 방법을 알아낸 겁니다. 팬이 없다는 건 어떤 걸까? 팬이 없는 상태가 되어버린 원인은 무엇일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지극히 간단해. 너를 응원할 명분이 없어서야. 무명에서 내가 어떤 상위로 올라오려고 해요. 그럼 응원하고 싶잖아요. 그런데 이미 상위로 올라와서 활동하고 있어요. 응원하고 싶어지는 게 사라진 거예요. 만약 여러분들이 어떤 오프라인 매장을 열었다고 쳐봐요. 그럼 오프라인 매장에서 뭐를 더 팔고 싶고, 뭐를 더 만들고 싶고, 더 좋은 쿠키를 만들고 싶고 이렇다고 했을 때 그런 걸 인스타나 SNS에 계속 올리면 누군가 그걸 응원하고 싶어 하는 거죠. 뭔가 새로운 도전을 하고 싶어 하는 사람한테 응원을 하는 거예요. 뭔가 제가 독서 모임을 운영하는데 더 뭐랄까요? 사람을 모으고 싶고 더 많은 사람과 이벤트도 하고 싶고 이런 걸 자꾸만 얘기하잖아요. 그럼 사람들은 굳이 책을 안 읽어도 이 독서 모임을 응원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독서 모임을 계속 운영하고 있고요. 이 부분은 꿈을 돈으로 바꾸는 계산식이에요. 그래서 책을 덮으려다가 자, 여기 이제 공식이 하나 나오는데요. 꿈의 대금은 목적지 마이너스 현재의 위치예요. 자, 요거 이해 가시나요? 꿈의 대금은 사람들이 지불할, 요게 제 해석을 해볼게요. 사람들이 지불할 금액은 사람들이 나에게 적은 돈이나마 줄 수 있는 금액은 뭐냐면요. 내 꿈이 커요. 그리고 내 현재 위치가 작아야지 돼요. 이렇게 가려고 하면 누군가 날 응원한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의 지금 꿈은 뭔가요? 꿈이 없다고요? 그러면 꿈을 만드셔야지 돼요. 그리고 꿈을 알려야지 됩니다. 그래야지 고객에서 팬으로 올라서는 겁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서 이 책이 참 고맙다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낸 결론은 이겁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누군가한테 응원을 받고 싶어요. 그러면은 답은 정해져 있습니다. 도전해야지 됩니다. 그리고 움직여야지 돼요. 움직이고 도전하는 사람에게는 누군가 응원하는 사람이 모이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저와 함께 독서 모임 하는 분들이 있어요. 지금 현재 10분이서 함께 하고 있고 이 책도 4월 1일부터 14일까지 함께 읽었어요. 그분들을 응원을 해요. 그분들 응원하고 싶거든요. 그리고 저는 1000명의 성공을 돕는 독서 모임을 만들었고요. 그래서 이름도 천독이라고 지었습니다. 이 채널은 책 읽는 시간으로 시작했지만 앞으로 2주에 한 권씩 한번 올려보겠습니다. 응원하는 사람들이 많이 천독 독서 모임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꿈과 돈 이쯤에서 맞춰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책 읽는 시간에 착한 소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